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52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현님께서 너무나도 바랬던 대로 3부에서 승부 예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아, 1부에 하고 싶지 그만하자고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1부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여기서만 그랬잖아요. 중단하면 네. 저의 기록이 상당히 좋게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2경기 맞췄다니까요. 알겠어요. 통산승수. 알겠어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승부 예측을 진행할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볼까요? 도르트문트와 AS 모나코의 경기부터 예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도르트문트의 1차전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모나코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경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릴과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에서 음바페, 시디베, 바카요코, 또 실바 이런 선수들 다 벤치로 내렸습니다. 로테이션을 지금 들어갔고 도르트문트전에 대비한 체력적 비축을 완전히 해놓고 원정 경기에 지금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그도 지금 선두 싸움이 치열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 모나코가 지금 도르트문트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모나코가 측면 공격, 측면 수비수의 공격 이 측면이 워낙 좋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최근에 3백 시스템을 하다가 또 지난 함부르크전은 또 4백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약간 지금 고민 단계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르트문트는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전도 중요합니다만 5위하고는 지금 승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르트문트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하면서 모나코전을 대비할 것이다. 물론 결과가 이미 나왔겠죠. 주말 경기는 어떻게 할지. 하지만 도르트문트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나코의 현재 준비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네. 어느 한 팀이 쉽게 뭔가 우위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도르트문트의 거죠? 홈에서의 어떤 경기력이나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도르트문트에게 조금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만 네. 현재 모나코의 페이스라면 지지 않을 것 같다. 소심하게 무승부. 알겠습니다. 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근데 예측을 하실 1차전에 계획인가요? 보통 이제 무승부가 나는 네. 경우들이 또 꽤 많아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킬 한번 하셔야죠. 한번 하세요. 하셔야죠. 기대 안 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밀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네. 긴 안목에서 숲을 봅니다. 네. 아니, 또 뭐 길게 몇 보기 년후를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봐야 몇 경기 했어요 저희. 네, 저는 보통 한 100경기 정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효님은 혹시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요? 네, 통산승수의 여유가 저는 좀 있으니까 네. 좀 오늘 그럼 과감하게 조금 도르트문트 예측을. 신승으로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궁극적으로 누가 올라갈지는 이거 2차전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모나코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좋죠. 주말 경기도 앙제전인데 앙제 상대로는 모나코가 분명히 뭐 엄청나게 로테이션 또 들어가서 준비가 될 거고 도르트문트도 하지만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대결이니까 자존심 승부는 좀 되지만 사실 실리적으로 보면 바이에른 뮌헨한테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승 경쟁을 하는 마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르트문트도 예를 들어 이제 로이스 같은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부터 이제 최근 이제 회복세가 됐는데 이제 모나코전에서 실제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이제 8강 결정됐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모나코와 도르트문트가 유사한 스타일처럼 보이고 둘 다 이제 화끈한 공격력으로 보이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안정적인 볼 점유라든가 그런 유지시키는 상황과 그리고 수비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조금 나을 것이고 모나코는 아무래도 스피드, 파괴력 아주 역동성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모나코가 나은데 이 투엘 감독이 분명히 3백으로 나갔을 때 모나코에게 그것이 자신들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뭐 4백을 예전부터 써왔던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나코에게 어느 정도는 맞는 전술을 갖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모나코는 폭발력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결승까지 올라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모나코의 수비는 제가 그렇게 굳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지니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라면 모나코의 수비적인 불안감을 도르트문트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니겠지만 도르트문트 홈에서는 작은 차이나마 도르트문트가 약간 앞서가면서 그런데 이제 모나코도 여기서
맨시티전에서도 그랬지만은 뭐 골 넣고 돌아가면은 사실은 차후의 그렇죠. 일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나코. 괜찮아요, 모나코. 무승부가 사실 조금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더 따라오시게? 아니요. 그래서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가 모나코. 안 가죠. 저 모나코가 조금 왜 그 되는 집은 잘 맞아요.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번 시즌 왠지 그 집이 맞아요. 모나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1차전에 무승부이고 모나코가 나중에 올라갈 것도 같지만 과감하게 전 그럼 모나코가 1차전부터 승리를 챙긴다라고 과감하게 조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영 씨 지금 판단이 유럽 네. 전문가들, 유럽의 저명한 평론가들의 판단과 가장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럽 현지에서도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게 모나코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그렇죠. 뭔가 올 시즌에 일을 낼 팀이 있다면 그거는 네. 모나코가 아닐까. 그거를 높게 보는 지금 유럽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신하영 씨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축자랄이 된 건가요? 네. 숫자를 신나요. 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우리 셋의 예상이 다 다릅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는 한효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두 팀의 페이스로 보면 물론 주말 경기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팀의 폼과 그 모습으로만 판단할 때는 바르셀로나가 요즘 많이 안정이 됐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뭐 4백을 쓰건 3백을 쓰건 간에 왜 안정이 됐느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선수들 11명의 평균적인 폼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또 결정적으로 이니에스타 선수와 라키티치 선수의 폼이 두 선수의 정상적인 형태에 지금 다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MSN이 미치면 뭐 어떤 팀도 맞기 어려운 팀이지만 여기에 사실 더 중요한 변수가 어떻게 보면 이니에스타와 라키티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선수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MSN의 파괴력은 배가가 되는 거고 다른 팀들은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니에스타와 라키티치가 좋다. 근데 유벤투스가 저는 이 홈에서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그래도 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 선수가 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부스케츠 선수 자리를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이 경기의 최대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부스케츠가 없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상당히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미스가 나면은 이제 뭐 이구아인이라든가 유벤투스는 여전히 또 한 방을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폼만 보면은 원정이라도 바르셀로나가 괜찮아 보여요. 지금 원래 이 8강이 성사됐을 때의 많은 유럽 전문가들의 예상은 오히려 안정성과 밸런스가 유벤투스가 좋으니까 유벤투스 손 들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조금 생각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찌됐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뭔가 실책성 또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 미드필드 아래쪽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폼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질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득점을 터뜨리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님의 의견은요? 실제로 최근 근년에 바르셀로나가 더 잘하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탈리아 원정 가면은 항상 비깁니다. 네, 1차전. 네. 첫 경기는 비겨요. 홈으로 와서 이제 두세 골차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 패턴이 네네.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뭐 유벤투스가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 같은 경우는 1차전에 3대1로 이겨놨었기 때문에 부분적 로테이션을 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2대3을 졌어도. 그리고 지금 준비를 상당히 잘해놓고 있어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안배를 해가면서. 그래서 1대1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네. 볼 때는 이건 느낌인데요. 요즘에 왔어. 예, 전 네. 느낌이 왔어요. 치고 갔어요. 치고 갔어. 네. feel 이게 올 때 네. 이제 딱 뭐라고 이게 하던가요? 엔리케 감독이 요즘에 특히 파리 생제르맹과의 대역전 승리 이후에 이른바 뭐 3-3-3-1 전형 전공법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전공법을 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믿질 것 없는 심리적 분위기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예전처럼 약간 1차전 원정에 조심스러운 것보다는 그대로 전공법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먹힐 것 같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홈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네. 이번에 꺾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건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1차전 원정부터 이기지 않을까. 네. 물론 득점들이 서로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네, 원정 부스케스만 있었으면 저도 바르셀로나 승인데 네. 그거 하나 빠지는 바람에 저 무르 갔습니다. 승부 바르셀로나 네. 승리. 유베스. 네, 유벤투스입니다. 결정했어요. 무승부입니다. 이 경기 무승부입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자, 이 두 팀 다 리그 경기에서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고 이제 서로를 만나잖아요. 그 경기를 보지 못하고 이제 예상을 한다는 그렇죠.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경기들 봐야 되는데. 네. 바이에른 대 도르트문트, 그러니까요. 마드리드 더비. 네. 일단은 둘 다 똑같이 어려운 상대를 상대하고 만난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해야겠죠. 자, 장현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 승리 봅니다. 오. 네. 바이에른 뮌헨은 뭐 승점도 지금 리그에서 여유가 있어요. 두 네. 자리 승점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또 주말 도르트문트전도 분명히 부분적 로테이션을 지금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이 일단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알 마드리드전에 짜놓은 안첼로티 감독의 베스트 11을 최대한 이제 짜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로테이션을 들어가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네.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레알 네네. 마드리드도 물론 부분적 로테이션을 감행했는데 문제는 이제 레알은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때 힘을 좀 빼고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서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현님의 의견 어떤가요? 바이에른 승인데 네. 레알이 골을 넣고 올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디테일한 그래서 2차전까지 가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승리를 보셨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이 모드리치 선수가 요즘 조금 네. 피곤한 기색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 보니까는 예전보다는 이제 볼 간수라든가 어떤 정확도에 있어서 약간 지금 모드리치 선수가 좀 미스가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는 이니에스타 선수 관리 잘해줘야 되고 네. 레알은 모드리치 선수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걸 사실 무승부도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와도 또 무서운 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진짜 뭐 하메스 선수가 나오건 모라타 선수가 나오건 바스케스, 아센시오가 나오건 레알 마드리드 정말 무섭고 오히려 그런 선수들 요소에 내보낼 때가 레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뭐 이스코 선수도 여전히 올 시즌 보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좀 홈이니까 반드시 필승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더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마음 놓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로 크게 한 방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알이 만약에 먼저 골 넣거나 하는 흐름이 되면 바이에른이 또 이제 허둥지둥이 이거 홈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러다가 오히려 진짜 레알에게 예전에 뮌헨 참사 당했던 거가 재현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레알에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꽤 높고 레알 승 가능성도 사실은 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첼로티 감독이 그 레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지단 감독이 안첼로티 감독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을 알고 있는 게 특히 이제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저는 승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뭔가 레알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성향들도 알잖아요. 네. 이 선수는 어떤 때 좀 실수가 나올 확률이 있고 이 선수는 어떨 때 좀 흥분할 확률이 있고 그런 것까지도 안첼로티 감독은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레알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요 홈 승부에서는 바이에른의 한 골차 정도 승리. 근데 제 생각에는 레알도 골을 넣고 와서 꽤 희망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걸 낼름 받아서 무승부 가겠습니다. 무승부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사실 바이에른 뮌헨 홈이기도 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좀 승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약간 그 잘 될 때는 또 이렇게 그럼요. 몰아쳐갖고 정말 선제골을 좀 네. 이른 시간에 낼 수도 라모스가 있잖아요. 먼저 한 네. 방만 딱 해주면 네. 그 다음부터는 바이에른 뮌헨이 허둥지둥 자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질
것 같진 또 않고 네. 그래서 무승부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결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와 모나코의 경기 한의원님 도르트문트 승리 보셨고요. 장의원님 무승부 보셨고요. 저는 모나코의 승리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한의원님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장의원님은 바르셀로나 승리 그리고 저 또한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한의원님 바이에른 승리, 장의원님 역시도 바이에른 뮌헨 승리, 저는 무승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과연 한의원님이 올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유. 아니면 이번엔 장의원님이 또 올킬을 할 또 원래 타이밍이 이게 흐름이라는 게 됐거든요. 있어요. 네. 한의원님이 3연속 올킬을 할 확률보다 네. 네, 제가 이번에 올킬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네. 보여지고 잘 생각하세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네. 있는데 제가 이제 승수도 좀 많고 이제 올킬 횟수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를 맹신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네. 절대 그러시면 네.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신하영 아나운서는 저랑 다 다르게 갔었어요. 맞아요. 네. 이 두 분은 거의 대결이에요. 거의 대결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게시판 반응들을 보잖아요. 장의원님이 틀리고 제가 맞을 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하영을 이겨라.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 재미를 드리고자 승부 예측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끼리도 예. 약간 좀 이렇게 불이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네.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전 2개 맞추고 하나 맞췄어요. 네.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승부 예측은 승부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재미로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부까지 보내드렸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이,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